건강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럽다 하면은 빈혈인가해서 빈혈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어지러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도 원인과 치료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단순한 어지러움증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양한 여러 증상과 함께 호소하는 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의학적 원인에 따른 어지러움증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려서부터요. 차나 배를 타면은 멀미가 심해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습니다. 요럴 때 좀 근본적인 치료가 있을까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경우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수학여행 때 못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못 가냐 그러면 차멀미가 심해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 다니질 못한다. 그런 친구들 보면 안타깝죠.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되게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비위 기능을 약하게 하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비위 기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습담, 가래 같은 것이 위장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흡수 그런 거 분해 안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경을 쓰거나 또 차라든가 이렇게 배같이 움직이는데 있으면은 위장이 자꾸 이렇게 뭉치면 위장 속에 담이 뭉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지럽고 또 이렇게 막 토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려면 비위를 튼튼하게 우리가 보비지제라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에다가 거담지제 담이 생긴 것을 제거해주고 생기지 않게 해주는 이런 약재를 복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차멀미라든가 배멀미 이런 것도 안 오고 또 이렇게 회전목마 이런 것도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식욕도 좀 좋아지고 살도 찌고 얼굴 혈색도 좀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요. 좀 어질어질한 경우 있어요. 특히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예, 이제 이렇게 어지럽다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병원에 가봐. 빈혈인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검사해보면 빈혈은 아닌데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좀 미식미식하면서 가슴이 안정이 안 된다. 불안하면 더 심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심비허겁증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비장이 허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증상인데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몸의 여러 증상 보면 이제 우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고요. 또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 잠을 좀 푹 잤으면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손발이 이렇게 그냥 피곤하다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얼굴 혈색이 보면 이제 누렇고 좀 때깔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창백하다 그러죠. 입술 색깔이 좀 이렇게 붉거나 뭐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어지럽다 그래요. 미식미식거리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음건비탕이라는 약재가 아주 좋은데요. 이런 약재를 복용하면은 어지럽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기혈이 약하고 담음이 있어서 어지러운 거 이런 거 다 치료되고 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비장에서 이제 피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서 빈혈도 치료되기 때문에 이제 빈혈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대개 이제 허약할 때는 이제 이런 약재를 쓰고 어지럽더라도 근데 반대로 또 실증이라고 있어요. 뭐 병이 이제 이렇게 지금 악화된다 그러죠. 빠르게 좀 심화되는 거 그런 거는 또 다른 약을 쓰는데요. 실증이라는 것은 대개 통담이나 화담으로 인해서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이거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쉽게 이해하신다면 그 양방에서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 경화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그 가렵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잘 마비가 된다 그래요. 뒤틀린다 그러죠. 그리고 가슴 답답하고 울렁울렁 거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놔뒀다 보면 그 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풍담이라든가 화담 이런 것은 그 가래가 열로 인해 가지고 찐득찐득해져 가지고 그 순환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심하면 뭐 뇌 혈관을 막히게 한다든가 뇌 혈관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빨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를 한 후 기운을 못 차리고 밥맛도 없고 어지럽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간혹 나타납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가 또 이렇게 그 찬 음식을 먹었다든가 또 뭐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제 설사를 근데 설사가 뭐 잠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장기 오래 기간 설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기하암이라서 비위 기능이 약해가지고 끌어올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손발에 힘이 없고 기운을 못 차리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심하면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죠. 그 등이 구들장에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네. 얘기들 옛날 어른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비위를 우선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끌어주게 하는 그런 약을 쓰면은 그 원기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오래 설사하다 보면 영양실조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도 또 골고루 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에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뚱뚱하고 혈압이 높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또 정신이 없고 말도 어눌할 때가 자주 생깁니다. 혹시 중풍이 오는 건 아닌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지러운 중에서도 제일 그 문제가 되는 증상이거든요. 보통 그 허증은 천천히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인체를 그렇게 크게 그 어떤 장애를 유발시키지 않는데 이런 어떤 그 증상은 우리가 풍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풍이라든가 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풍의 전조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술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고지혈증 음식, 또 고지혈증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신탕이나 장어나 새우나 오징어라든가 내장탕이라든가 추어탕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고 또 몸이 비대하고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또 어떤 그 다혈질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빨리 그 전문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풍담을 삭혀주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중풍 예방약이라서 강활 유풍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약을 써가지고 머리에 어떤 열, 진한 뜨거운 열 이런 것을 꺼주는 이런 약제를 써야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배가 꾸룩꾸룩 소리가 나면서 미식하고 좀 미식미식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지럽고 또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아프고 몸이 무거운 것이 산과 같고 손발이 차고 얼굴색도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근본 치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근본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우리가 가끔 뭐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골 때린다 이런 소리를 하죠. 네. 그 머릿속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 증상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담골두통이라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아프고 또 어질어질하면서 눈만 뜨면 어지럽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워서 눈도 못 뜨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개 비위가 허약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몸이 뭐 이렇게 그 산을 업고 있는 것 같이 묵직하다 그럽니다. 아주 그 몸이 그렇게 산같이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토하고 그렇습니다. 그 토하면서 어지럽다 그리고 눈을 못 뜬다는 말을 꼭 하고 꼭 머리가 뭐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 또 눈을 뜨면 더 어지럽다. 또 이렇게 그 얼굴이 그냥 청색, 황색 이렇게 그 얼굴 혈색이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증상을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제 반화맥출 천마탕이라는 약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보면은 비위가 이렇게 평소에 허약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에 이제 이렇게 그 담음 같은 우리가 이렇게 그 수액이 흡수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뭉쳐 있고 이럴 때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날씨라든가 또 어떤 내상이라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감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수독이 뭉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반화백술 천마탕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잘 치료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가 나면 어지럽습니다. 생리하고 나면요. 그리고 생리량도 많고요. 빈혈약을 복용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이게 생리 때 되면 폭루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면서 양이 과다 출혈이 되는 경우에 이런 그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산이라든가 수술로 또 어떤 상처를 입어가지고 과다 출혈로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출혈되는 원인을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군기탕이라는 우선 급할 때 써주는 이런 처방이 있어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 우선 뭐 어지럽고 또 이렇게 그 기운을 못 차린다든가 아주 그 힘들어하는 것을 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요.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한방으로 치료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지러운 것이 꼭 일어날 때 어지러운데 그 어찔어찔하다 그래요. 그냥 미식거리지도 않고 어찔하다 그러는데 넘어질 뻔했어, 쓰러질 뻔했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보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일어날 때 어찌럴 때 보면 그 저혈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끌어올리는 약, 우리 그 원기, 대부 원기 시켜서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서 끌어올리는 약을 쓰게 되면 뇌에 피가 이렇게 그 제대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인데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늘 기운도 없고 어지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빈혈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기혈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기혈을 이렇게 같이 보충을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담을 제거해주는 이런 약을 쓰게 되면 어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하게 말하는 흔히 많이 드시는 십전대보탕에다가 바나라든가 이제 진피 이런 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쓰게 되면 어지러운 것이 없어지고 기운도 회복하게 되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차나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어지러운데 머리 두피가 가렵고 남의 살 같고 또 뽀드라지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요. 뜨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탈모도 많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예, 우리가 이제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다 빈혈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풍 증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부녀분들, 그 여성분들, 아주머니들이 대개 뭐 8, 90%는 다 두풍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그 지금 얘기하신 증상뿐 아니라 또 이렇게 바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몸에서 땀을 난다 그럽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고 또 이렇게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지럽다고. 그리고 또 혈압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목구비 같은데 그 눈이라든가 뭐 그 귀라든가 어? 입이라든가 코, 이 주변과 또 이 미릉골이라 해서 눈썹 있는 그 저 뼈 있죠. 그런 데가 이렇게 뭐 뻣뻣한 것 같고 뭐 감각이 좀 무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혀가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뭔가 그 부드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이러다가 또 어떤 그 완전히 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 우리 그 간 기능이 허해가지고 풍이 떠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빨리 그냥 보간, 양혈이라서 간을 튼튼하게 해서 피를 많이 이렇게 생성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거풍지제라서 그 풍이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풍을 제거해 주는 약을 쓰게 되면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양혈거풍탕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그 저 사회자께서도 아마 가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부손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채머리 떠는다 그러죠. 이렇게 부채 흔들듯이 이렇게 네네.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가도 뇌 이상이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게 다 간의 그 피에 대한 문제고 또 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양혈 거풍탕이라든가 이런 약을 쓰게 되면 초기에 잘 치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귀에서 매미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눈이 침침하면서 파리가 나르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소화는 잘 됩니다. 왜 그런지요? 라는 질문이 예, 되게 이제 있어요. 어지럽다면 소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런 증상일 때는 그 어지러운 게요.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요. 그냥 보통 어지러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귀에서 매미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눈도 침침하고 파리가 날리는 것 같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간이나 신장의 호르몬, 피 이런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그 소리가 나고 또 눈 침침하고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뇌에 그 뇌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뇌에 그 영양물질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결혼 생활하는 분들 부부 생활하고 났더니 머리가 휑휑하다 이런 지금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이나 신장에서 호르몬 생성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호르몬 피 이런 것을 많이 생성시키게 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 귀에서 소리 들리는 것, 눈 침침한 것, 또 눈에서 파리같이 나르는 것도 머리가 휑 하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치료가 잘 됩니다. 네. 자,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 오늘은 한의학적 원인에 따른 어지럼증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천대웅 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